그러면 일단요. 종목 하나 생각은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뭐 좀 생각나는 테마라든지 아직 종목이 떠오르진 않았어도. 테마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이 테마가 최근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번에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거의 3만 명을 넘어섰고 네, 너무 곧 무서워. 있으면 1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지금 지금 얘기를 어떤 분위기냐면 점점 저를 향해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렇죠. 저는 제 주변에 점점 걸리고 있는데 맞아요. 저를 향해서 지금 포위망이 지금 좁혀오고 있는 느낌이라 저는 약간 좀 무섭긴 합니다. 네네. 무섭긴 해서 제가 항상 집 회사 방송국, 집 회사 방송밖에 안 다니거든요. 요즘에.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요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일동제약 오늘 27%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상한가 다 이런 종목들 갔다 왔죠. 어떤 종목들 군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업종은?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택할 때 뭐 치료제를 택할 것이냐, 백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단키트를 택할 것이냐, 요런 네.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로 그렇게 좀 근데 압축이 되죠. 거기다가 진단키트에서는 신속 항원이야? 항원 네. 진단 진단키트를 택할 것이냐, 요런 부분들이 지금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휴마시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일동제약, 뭐 SD 바이오센서, 뭐 시총이 너무 높고 시젠 이런 종목들 막 기어다녀요. 사실 네. 기어다니고 있는데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은 지금 경고 종목이고. 네. 네, 맞아요. 뭐, 경고 종목이라고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종목들 쉽게 손대기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돼요. 네. 근데 이제는 오늘도 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준비를 생각해 본 테마로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다. 네, 리오프닝 관련 로고의 반대인 리오프닝 관련주. 그렇죠. 차라리 리오프닝 관련주 잘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저는 단기 수급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네. 아니 장기 수급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하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혹시 뭐 어떤 섹터인지 혹시 여행 아니면 뭐 여행, 뭐 여러 항공, 뭐 있는지.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겠죠. 네. 관련주가 있는데 저는 이쪽에는 약간 숙박 쪽이 좋지 숙박 않을까. 쪽. 왜냐하면 숙박 쪽. 최근 이거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로 사실 코로나 언제쯤 풀릴 것 같으세요? 언제쯤? WHO에서 6월달이라고 하는데 전 WHO를 이게 안 믿기로 했어요. 그렇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행을 저희가 자유롭게 다니려면 코로나의 어떤 그 치료제 자체가 그냥 한 알 먹으면 감기약처럼 어느 정도 그냥 네. 나아야지 되는데 지금도 중증 환자가 아무리 줄었다고 1000명에서 200명까지 줄었다고 해도 아직도 200명이라는 중증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오미크론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오면 결국엔 또 똑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맞아요. 예. 지속돼서 저는 적어도 3, 4년은 계속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숙박 쪽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제가 원래 내일부터 원래 여기에 우리나라에 안 있어야 돼요. 원래. 원래 작년에 이렇게 2월 8일부터 이렇게 해외여행 잡아놨는데 아, 맞다. 그러셨죠? 취소했습니다. 아쉽네요 진짜. 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갑니까? 그때 열심히 잡으셨잖아요. 열심히 잡는다고 광클해가지고 잡았는데 제가 결국은 못 잡았죠. 진짜 아쉽네요. 네, 그럼. 아쉽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숙박 쪽을 잡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양쪽 수혜를 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여행 자체를 해외여행을 못 가면 또 쏠리는 데가 어디겠어요? 국내 그거죠, 여행이겠죠. 뭐. 호캉스.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바탕을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흑자 전환도 한 종목이에요. 이미 흑자. 그렇죠. 네. 코로나인데도 그런 종목들. 흑자 전환을 한.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힌트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에다가 숙박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제 기업인데요. 혹시 이게 뭐 시총이 좀 높나요? 낮나요? 시총이 좀 있죠. 어느 시총이 정도. 좀 예,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이 숙박 관련주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얘가 나오면은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곧 실적 발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부각이 되겠네요. 그 모멘텀이 또 있겠네요. 맞네요. 상당히 좀 괜찮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종목이네요. 네. 네.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혹시나 되게. 네,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메시지로 먼저 참여 가능한데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애단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뒤에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리오프닝 관련주의 숙박 그리고 시총은 조금 있으면서 시총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애단 전문가님이 급등주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에 내 계좌가 좀 마이너스였다 하시는 분들은 내 계좌 좀 플러스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수익률 리뷰와 더불어서 종목 힌트를 받아보면서 한 30분 정도 썼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아니 오늘 같은 장 원래 미국에서 좀 오르면 우리가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맞죠. 올려치지도 전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올려치지 못해서 저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상해 종합이 오늘 이제 오랜만에 중국이 그렇죠. 이제 땅이 크니까 네, 땅이 크니까 막 설날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열었는데 중국장부터 밀리더라고요. 아 이거 오늘 끝났다. 그래서 오늘 결국 장이 밀렸는데 네. 대표적으로 오늘 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솔루션이 오늘 다 했어요 오늘. 그렇죠. LG 에너솔루션 혼자 그냥 가버렸는데. 엔솔이 수급을 다 빨아먹었다고 봐야죠. 요즘 거의 수급 블랙홀입니다. 네네네. LG 에너솔루션 물론 뭐 MSCI나 뭐 코스피백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이 기관 쏠림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LG 에너솔루션 원래 47만 4천 원이 적정 주가다 해가지고 상장 전에 미리 얘기는 해드렸던 종목인데 딱 45만 원 찍고 44만 5천 원 찍고 그냥 반등해요. 네네. 자, LG 에너솔루션 앞으로 좀 어떻게 해볼 건지 그리고 이거 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대체 왜 못 갈까요? 얘네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LG 엔솔의 어떤 수급 쏠린 현상이 지금 국내 증시에 가장 안 좋은 지금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시작되고 나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작년에 국내 증시가 휘청거린 것도 외인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1월 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개인도 외인도 기관도 투자 주체들이 갈팡질팡하면서 투자 주체의 어떤 그런 연관성 그리고 계속 지속성이 계속 사라진 측면이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지금 하락의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사실 모두 다 지금 따상을 기대를 했고 네. 기대를 했지만 거의 딱 근처까지 갔죠. 그렇죠. 딱 근처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LG 엔솔의 상승은 네.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관이 이제 사도 되겠다. 사도 되겠다.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싸게 사는 거다. 왜냐하면 LG 엔솔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뭐 설명 많이 안 해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패시브 자금, 펀드 패시브 자금이죠. 그렇죠. 거의. 예. 그냥 MSCI 지수에 들어가면 패시브 자금 이런 자금들 그리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력은 더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50만 원대가 가장 큰 매물대가 되지 않을까. 때가요? 그렇죠. 저항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 쏠림이 강하게 있었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0만 원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 아마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좀 저항을 받으면 그 자세에서 조금 더 좀 횡보를 좀 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삼성전자나 SK 반도체 너무 못 가요. 그렇죠. 요즘에. 이노베이션 같은 상황에서는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어떤 공급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보다는 아직까지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가격의 어떤 상황보다는 어떤 투자 모멘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바닥 지지를 어느 정도 형성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승세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는 좀 힘들어요, 사실. 네. 힘든데. 삼성의 차트 보면 다시 꼬꾸라지죠 차트.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원인은 또 LG 엔솔의 어느 정도 수급 맞아요. 블랙홀이 LG 좀 엔솔, 있었죠. 네. 그 자금이 옮겨간 심지어 측면도 있기 LG 때문에. 엔솔이 심지어 전기전자예요. 그렇죠. 아니 이 배터리인데 왜 전기전자 있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네. 이 전기전자 수급을 좀 빨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네.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 방향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지수가 반등 나올 좀 확실하게 반으로 꺾지 않는 한 쉽게 좀 가지 않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인데 여튼간에 그래도 일단 LG엔솔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전략을 좀 짜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지수랑 이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노란통계 신청 가서 꼭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LG 엔솔에 이렇게 계속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대형주 수급이 언제 돌아올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2,600포인트를 약간 깼어요 저희가. 근데 네.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네. 안 내려갈 것이다. 저는 2,700포인트가 마지노선이다. 그렇죠. 그 어.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외인 매도세가 강하게 거세다. 나오면서 네. 강하게 나오면서 2,600포인트를 잠깐 깼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렸던 대로 2,600을 깨고 나서 또 반등이 좀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12개월 선행지수로 봤을 때 퍼 10배 그리고 PBR 1배의 지수가 한 2,800포인트 800 정도. 선이에요. 네, 맞아요. 800포인트 선이기 때문에 그 저항 라인에는 이제는 좀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반등이 예, 가능하다. 반등이 좀 네. 강하게 세게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알겠습니다. 면을 봤을 때. 사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LG에너지솔루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지수가 뭐야 오늘 약보합이야? 근데 왜 내 종목 왜 이렇게 다 떨어졌어? 맞아요. 약간 이 느낌이에요. 네. 약간 이 느낌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수 대형주 하시는 분들 2,800까지 좀 그래도 저항 라인 있다고 하니까 2,800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쪽까지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알겠습니다. 시황 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좀 우리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짝 좀 진단키트. 네, 네. 반등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식약처가 신규 자가 진단키트를 승인을 한 이 수젠텍도 오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대부분 진단키트 관련주 지난주에는 좀 많이 올라줬는데 이번 주 내내 좀 힘들었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망과 반등하고 있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아마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나는 이제 진단키트 안 해. 아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진단키트 저 하나 얘기하자면 네네. 제가 EDGC를 네. 오늘 목표가를 5,150원 딱 5,090원 찍고 갔.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밀리더라고요. 네네네. 화가 나가지고 오늘 진짜 화가 얼마나 나든지 아니 5,160원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건데 네. 이걸 못 올려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이제 이재시 같은 경우도 있고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수젠텍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안 하고 있지?라고 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덤비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지금은 좀 쉽지 예, 않다. 지금 김본부장님께서 수익을 내신 SD 바이오센서도 시총이 6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 EDGC도 사실은 제가 5,150원 딱 안 되니까 오늘 그냥 포기했어요. 매도 그냥 종가 매도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냥 EDC 같은 종목도 그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그 수주 모멘텀이나 그리고 개발 모멘텀이 계속 터지고 있는 종목이고 EDC는 여러분들께 좀 아셔야 되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뭐 진단키트만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약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있지만 최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단키트의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좀 고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기 생각을 고점이다, 해요. 약간. 그렇죠. 단기 네. 고점이라 생각을 하고 진단키트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려면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그 고점에서 달려들었다가는 또 이렇게 그 하락 구간을 좀 조정 구간을 강하게 최근에 맞을 수도 휴마시스 있어요. 물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휴마시스가 맞아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좀 휴마시스 고점 잡으면 막 28,000원, 3만 원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같은 얘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를 또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휴마시스 여러분들께서 그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69억 하다가 막 1조까지 막 증가를 해요. 갑자기. 그렇죠. 네.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 제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라. 시젠, 휴마시스,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을 좀 가지고 잘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약간 중장기로 보자.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중장기로 보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수익을 내고 또 내려오면 받고 내려오면 내려오면 받고 받고 약간, 이런 예. 그런 매매 패턴을 끌고 가져가시는 가는 게 것보다는, 그렇죠. 예. 분기별로 좀 보면 되겠죠. 앞으로 네.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고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익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좀 더 매매하는데 좀 편하게 좀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진단키트 처음에 하자마자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이 많이 놀렸거든요. 그렇죠. 진단키트 그런 거 만들어봐 뭐 한다고. 거기 그렇죠. 팔아봐 얼마나 된다고. 일본 지금 배 아플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 진단키트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분기별로 수익 모멘텀을 내고 이게 좀 힘들어요. 네네. 그러면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부분에 약간 좀 어떤 생각이냐면 네. 아니 좋은데 그럼 네. 코로나 끝나면 어떤 먹거리가 있냐? 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뭐 S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S바이오센서 현재 주가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7만 원 S바이오센서 거의 정도죠? 지금 이제 2배 가야 돼요. 사실 원래 적정 주가 지금 14만 원 나와야 되는데 네. 못 가는 이유가 코로나 끝나면 얘네 뭐 먹고 살지?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요 느낌? 약간 요 느낌.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좀 괜찮다고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리오프닝. 맞습니다. 야, 조금 더 뒤는 괜찮을 네. 거니까. 네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컨택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리고 이슈나 그리고 확진자 수가 뭐 기하급수로 증가 막 이런 이슈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어떤 차트 분석이 좀 들어가야 이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차트 분석하기가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 분석도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뭐 엠파의 상승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뭐 진짜 창형으로 꽂아서 창형으로 내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수가 너무 셉니다 요즘에. 그렇죠. 네. 조정 비율이나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수급의 어떤 양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뭐 이거 종목 진단키트 앞으로 잘 갈 것 같아. 그런 어떤 그냥 이슈 모멘텀 하나로만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찍어드려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차트 한번들 다 종목마다 열어보시면 이번에 2,600포인트를 찍으면서 그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폭의 50% 조정은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맞아요. 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좀 실적 좋은 종목들을 좀 기술적으로 잡아내시면 보다 매매를 좀 쉽게 하실 수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그렇죠.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밑에서 이제 과감하게 받으면 그렇죠. 반등 나올 때 좀 괜찮을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지금 방송이요.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그런데 듣고 싶은 이야기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주식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들, 수익 난 종목들에 대한 이런 설명들도 들으실 수 있고요. 시장 파악이 좀 확실하게 되실 수 있도록 아침부터 이슈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상품권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또 퀴즈를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한데요. 여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전교 1등의 말 괜히 믿고 싶잖아요. 이분은요. 이번 1월 달에 월간 수익왕 1등을 하셨습니다. 팍스 경제TV 전문가 중에서 1등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트로피의 명예에 걸맞게 여러분들께도 참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좀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힘든 장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 혹시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N자형 파동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퍼스텍이 최근에 그렇죠, 이 맞습니다. 방산주 퍼스텍이 거의 완전 M자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N 좀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 올랐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이 생각 갑자기 드는데 브랜드 드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이 방산주들. 오늘 퍼스텍은 좀 밀렸어요. 사실 좀 밀렸는데 퍼스텍 말고 다른 방산주 중에 특히 LIG 넥스원이 이번에 그렇죠. 오늘 또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 하나 또 체결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네.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방산주도 전체적으로 좋은데 최근에 북한이 막 미사일 쏴서 막 퍼스텍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쌈나고 우리나라가 뭐 무기 수출할 것도 아닌데 네네. 일단 뭐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스원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K9 뭐 자주포나 자주포, 네. 아니면 뭐 천국 미사일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요 방산주들 요 종목들 중에 좀 괜찮은 종목도 없을까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방산주? 당연히 있겠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퍼스텍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자, 사실 방산주 자체들은 방산주는 경기 방어주예요.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맞네요. 네. 네. 방산 경기 방어주. 네, 맞아요. 지금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방산주가 올라가는 측면도 어느 저 정도 수급이 몰리는 그렇죠. 현상, 그렇죠.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국내 그 K 방산 네. 이런 어떤 무기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 K9 자주포도 이집트에 지금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천궁도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수출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있을 호주의 장갑차 사업, 예. 네, 장갑차 산업에 거의 50억 달러. 네. 지금 현재 1월 달에 2월 달에 만들어진 수주가 거의 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집트가 16억 달러, 그다음에 천궁이 한 36억 달러 그렇죠, 정도 맞아요.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번에 호주 장갑차 독일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하나 디펜스하고 하는 게 좀 성공이 된다면 엄청 크죠, 이것도. 사상 네. 최대의 실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1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작년에가 한 70억 네. 달러 정도 됐고 전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기합적으로 드네요. 우리가. 기업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원인이 좀 자체가 있어요. 자, 중동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의한 그 전쟁적인 어떤 전쟁광적인 움직임 이런 움직임도 사실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북한에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도 그 주가에 녹아 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산주의 패턴은 경기 방어주고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수주 좋아질 실적이 거다. 늘어날 거고 네. 거기다가 중동은 또 중동 나름의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거기서 자기들 걔네들끼리 싫어요. 네, 순위파 시합끼리. 미국 부품이 미국 무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내 무기가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 그 강하게 녹아들어서 방산주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같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중 관련된 종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 종목은 있어요?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 하나 시스템이나 뭐 하나 관련 이 방산주 중에 분명히 요 중에 한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방산주 추세적으로 좀 더 좋을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상승 좋을 거라. 왜냐하면 레이더 네. 자 그 천궁이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잖아요. 맞아요. 한국형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미사일. 네. 미국에서 중동이 사기는 중동이 비싸요? 네. 미국 걸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미국 맨날 근데, 비싸게 막 네. 팔아먹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거는 성능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네. 가격대가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미사일 수출이 계속 될 관련주가 거라. 하나 있다. 아, 그렇죠. 그 관련주는 소기 관련주입니다. 노란톡 메신저. 노란톡에서. 결국은 선물은 두 개네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정말 트로피를 또 받아주셨으니까요. 네. 두 개를 딱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데 아까 전에 힌트 받아봤잖아요. 숙박 관련돼 있고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다. 그거 하나. 실적 예. 흑자 전환 이제 성공했다. 그런데 힌트 너무 부족해요.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노란톡 들어와서 받아볼 수 있지만 네네. 여기 방송에서 좀 공개적으로 좀 더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 종목은 사실 딱 그래요. 차트상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차트 복원을 왔지만 네. 차트상 봐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단기 바닥을 그렇죠. 찍고. 네.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자, 여러분들 호캉스 하면 생각나는 호텔이 있겠죠? 네.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죠. 호텔 있어요. 사실 뭐 두 가지 정도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땡땡땡땡. 아, 시그땡.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네. 1,188억으로 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 1188억.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네.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1188억이면.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심지어 상황입니다. 영업이 그 정도 나왔어요. 와 대단한데요? 몰랐네요. 작년 코로나였는데.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면세 사업에서도 뭐 네.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들어보신 쪽이니까 혹시 이거 네 무슨 글자인가요? 달밤이라 그러죠? 무슨 달밤이라 그러죠? 아우 다 말해주셨네요. 이 정도 뭐다 네, 하지 이건 않을까. 네, 좀 예상이 됩니다. 한 네 글자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이 종목 여러분들 오늘 종목명을 솔직히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저점 찍고 올라왔지만요. 정확하게 좀 좋은 타이밍에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톡 안에서 장중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게 끝난다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열심히 시황 전략에 대한 이런 거 전략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소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1회나 아니면 주 2회, 우리 애단 전문가님 언제 찾아오실지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 1등을 하신 이 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디톡스 스타킹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